자, 이제 우리가 법률행위 목적 파트 공부했거든요. 거기서 불능을 공부할 겁니다. 자, 법률행위 목적은 확가적 다 기억납니까? 확정성, 실현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이 있는데 이 실현 가능 반대가 실현 불가능이고 그걸 불능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불능 파트를 공부하겠습니다. 그럼 불능은 원시적 불능과 후발주 불능이 있었죠? 자, 예를 들어서 갑에게 제주도 별장이 있는데 제주도 별장을 을과 매매계약 체결합니다. 매도인 갑은 소유권 넘길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할 의무가 있어요. 잘 보세요. 근데 이 돈 줄 의무와 소유권 넘길 의무 둘 중에 어떤 의무가 불가능이 나올 수 있을까요? 둘 중에 어떤 의무가 불가능이 나올 수 있을까요? 돈 줄 의무는 불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화폐 가치가 존재하는 한 돈 줄 의무는 불능이 나올 수 없어요. 근데 이 별상은 지구상이 딱 하나죠. 지구상이 딱 하나. 저 별장 없어지면 갑은 죽어도 소유권 못 넘깁니다. 그래서 물건 넘길 쪽만 불능이 나오고 돈 줄 쪽은 불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능에서는 물건 넘길 쪽을 채무자 그래요. 물건 넘길 쪽을 채무자라고 부릅니다. 불능에서만. 그러면 돈 줄 사람을 자동으로 채권자라고 부릅니다. 다시 잘 들어보세요. 원래 매매 계약은 둘 다 채무자, 쌍무계약 둘 다 채무자예요. 을은 돈 줄 채무자, 갑은 소유권 넘길 채무자인데 불능에서는 돈 줄 쪽은 불능이 나올 수 없거든요. 그런데 물건 넘길 쪽은 불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능에서만 물건 넘길 쪽을 채무자라 부르고 자동으로 매수인을 채권자라고 부릅니다. 불능에서만. 그럼 불능은 우리가 원시적 불능과 후발주 불능이 있다 했거든요. 둘 중에 어떤 게 유효죠? 이게 휴라고 외우셨죠. 그래서 원시적 불능 무효, 이게 휴라고 후발주 불능 유효가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매수인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도인은 죽어도 별장 못 넘기죠. 매도인은 죽어도 별장 못 넘기고 어찌할 바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매수인이 되는데 그럼 우리가 매수인이라면 매매대금 줘야 될까요? 안 줘도 될까요? 매매대금 왜 안 줍니까? 왜 안 줘요? 경우를 나눠봐야겠죠. 별장이 없어지는데 을에게 잘못 없으면 돈 안 줄 것이고 근데 만약에 을 잘못으로 별장이 없어지면 돈 줘야겠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부터 매수인 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원시적 불능 무효일 때는 이건 지금 공부 안 하고 12월 달부터 하는데 기본 과정에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라고 535조 책임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공부량 늘리지 마세요. 많은 거 공부해도 시험에 나올 건 거의 정해 있어요. 제 강의 특징은 콤팩트. 저는 강의량을 절대 늘리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전국에서 민법 선생님 중에 강의량이 제일 적어요. 중개사법보다 강의량을 더 적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전 자신 있어요. 기출문제를 잘 분석하면 시험에 나온 것만 또 나오고 또 나와요. 그것만 잘 분석해도 쉽게 합격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도 6과목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린 60점 맞으면 되죠. 60점 맞으려면 40문제에서 16개 틀려야 60점 맞아요. 여러분 40개 16개 언제 틀릴까요? 그러니까 24개 맞추려면 이러면 됩니다. 1번 맞고 2번 틀리고 3번 맞고 4번 틀리고 5번 맞고 6번 틀리고 절반만 맞다가 내가 실수로 4개 딱 연속에 맞춰버리고 또 맞고 틀리고 또 맞고 그럼 딱 60점 딱 60점이에요. 그러니까 약 절반을 틀려도 합격한다고요. 약 절반을. 그러니까 공부량을 안 늘려 합격해요.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합격을 못하는 분이 많거든요. 이것저것 다 봐서
머리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백화점 옷 사러 가봤나요? 옷 사러 갈 때 여기저기 옷 다 보면 옷을 못 골라요. 한 두세 개 딱 보고 그 중에 골라야 돼요. 여러분, 아파트 사러 가봤나요? 아파트 막 20가구 보면 절대 못 삽니다. 한 세네 집 보고 거기서 마음에 드는 거 골라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에 나올 거 위주로 딱딱딱 봐야지. 에이, 나는 시간도 많으니까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그러면 좋겠지만 기억이 안 납니다. 혼동돼가지고. 이 집이 저 집 같고 이 옷이 저 옷 같아요. 그래서 절대 양을 늘리지 마세요. 그게 1년 안에 학교에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원시적 불능 무효일 때는 이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라고 기본서 과정에서 공부할 겁니다. 그 다음 후발주 불능 유효인데 이때는 자 채무자 불능이 되는데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 있는가 보는 겁니다. 귀책이란 책임이 기속된다. 즉 고의과실. 근데 아까 불능에서 둘 중에 누구를 채무자 그랬죠? 그렇죠. 매도인을 채무자, 매수인을 채권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매도인에게 고의과실이 있는가 없는가 보는 겁니다. 별정이 없어지는데 매도인에게 귀책사유 있잖아요. 그게 채무불량인데 채무불량은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불능을 공부하니까 이행불능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우리가 항상 우리가 을이 되면 그러면 자, 갑의 고의과실로 별정이 없어졌죠. 가서 계약 해지하고 대가리 때린다고요. 대가리 때려. 갑 잘못했으니까. 똑바로 해야지. 잘못했으니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별정이 없어지는데 매도인에게 고의과실이 없어요. 그때는 위험부담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럼 별정이 없어지는데 매도인 갑에게 고의과실 없잖아요. 항상 우리가 을이 된다. 그럼 매수인 나도 별정이 없어지는데 고의과실 없으면 돈 안 줍니다. 돈 줄 의무를 면한다. 근데 별정이 없어지는데 매도인에게 고의과실 없는데 을 내 잘못으로 별정을 없애버렸다. 을 잘못으로 별정이 없어졌대요. 그럼 돈 줘야겠죠. 돈 줄 의무를 부담한다. 우린 분명히 이렇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후발주 불능이 중요하고 채무자 매도인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후발주 불능 채무자 갑에게 고의과실 있는가 없는가. 갑별정을 을과 매매했죠. 매매하고 나서 을에게 이행하기 전에 후발적으로 별장이 없어졌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갑의 고의과실, 갑의 귀책 사유로 별정이 없어졌어요. 그 후발주 불능 유효지만 갑의 귀책 사유 없어졌다. 갑 잘못했죠. 을은 가서 계약 해지하고 똑바로 해라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잘못이 있으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이제 다시 갑별정을 을과 매매했는데 을에게 이행하기 전에 며칠 후에 두 번째 별장이 소실됐거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지역의 자연재해, 낙뢰, 태풍, 홍수 등으로 별정이 없어졌어요. 그럼 매도인 갑 잘못 있나요? 매도인 갑 잘못 없죠. 그럼 위험부담이고 항상 우리가 매수인. 그럼 매수인은 돈 줘야 되는가? 돈을 안 줘도 되는가? 자, 이건 매수인 을도 잘못 없죠. 을 잘못 없네요. 그럼 여러분이 을이라면 갑 불쌍하니까 매매대금 주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안 줍니다. 을은 돈 안 줘요. 그래서 을은 잘못 없으니까 갑은 을에게 돈 달라고 이행 청구 못 합니다. 을은 돈 10원도 줄 필요 없어요. 그러죠? 따라서 매매계약 체결할 때 을이 이미 계약금이나 중도금 준 게 있네요. 그럼 갑은 받은 계약금, 중도금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을은 돈 10원도 줄 필요 없었으니까
갑은 받은 계약금 중도금 그대로 반환해야 됩니다. 이게 정답으로 가장 많이 나옵니다. 다음 교재로 오세요. 자, 253페이지. 253페이지. 상단에 챕터 3 계약 효력이 있고 01번 동시행항변권은 이건 기본서에서 공부할 거예요. 동시행항변권은 우리 책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이 다 있어서 지금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패스. 매년 시험에 나온 것도 아니에요. 패스하시고 우리 255페이지 오세요. 255페이지 하단에 02번 이혼부담이 있습니다. 이혼부담. 먼저 1번 채무자 이혼부담 중에서 537조가 있어요. 자, 해보세요. 갑이 채무자고 을이 채권자죠. 그럼 이 그림에서 결국 둘 중에 누구만 손해봤죠? 갑만 손해봤죠. 갑은 내 집 날라갔는데 돈 10원도 못 받고 계약금 받은 거 다 돌려줍니다. 그럼 을은 손해가 하나도 없네요. 을은 돈 줄 필요 없고 받은 돈 다 받아오거든요. 그러죠? 그럼 둘 중에 어느 쪽에 독박 썼어요? 독박. 갑이 독박 쓰고 을은 아무런 손해가 없죠. 그래서 이걸 갑이 독박 썼다 하면 되는데, 여러분 독박이란 법률 용어입니까? 저세상 용어입니까? 도박 쪽 저세상 도박 용어예요. 도박 용어. 그럼 법에 독박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독박을 법률 용어로 위험부담이라고 표현합니다. 위험부담. 갑 혼자 모든 독박 썼다가 갑 혼자 모든 위험을 부담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고도를 칠 때 너 쓰리고 독박이야 하지 마시고 너 쓰리고 못 나면 네가 모든 위험 부담해. 그럼 무슨 말인지 압니다. 알아요. 그래서 독박이 위험 부담을 말합니다. 그래서 갑이 독박 썼다고 표현한 거죠. 자, 그럼 법조문 보세요.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 채무가 당사자 쌍방 책임 없는 사유, 이렇게 자연재해, 태풍, 지진, 낙뢰 등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가 매도인은 그럼 상대방이니까 채권자죠. 주어가 채무자니까 상대방은 채권자. 그럼 채권자는 아까 매수인이겠죠. 매수인. 채권자 매수인에게 돈 달라고 이행 청구하지 못한다. 뭐 537조 보셨나요? 자, 한 장 넘겨보세요. 256페이지. 256페이지. 제일 상단에 양가로 2번을 보세요. 자, 태풍 동그라미. 태풍으로 건물이 멸실된 경우 매도인 가로 열고 건물 인도할 채무자의 건물 인도문은 소멸한다. 건물이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쌍무계약상 매수인 가로 열고 물건에 대한 채권자의 대금 지급 의무도 대등하게 소멸한다. 그로 인하여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요구할 수 없다. 양가로 4번. 매수인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 동그라미. 계약금은 매도인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됩니다. 그 다음 자, 다시 갑에게 별장이 있는데, 자, 강의 노트는 이쪽으로 바로 오세요. 우리 아까 네모 2번에서 네모 3번은 나중에 볼 거니까 네모 4번으로 바로 와요. 네모 4번으로. 여기 216페이지. 자, 갑에게 제주도 별장이 있죠. 을과 매매 있습니다. 근데 을에게 이행하기 전에 후발적으로 매출 후에 별장이 소실됐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을의 규칙 사유로 별장이 없어졌습니다. 어머, 그럴 수도 있나요? 어떻게 을 잘못으로 별장이 없어질까요? 뭐 굳이 예를 들자면 갑이 매매하고 갑이 계약금 받았어요. 갑이 계약금 받으니까 연말에 딱 하루 을에게 빌려줬거든요. 근데 을이 딱 하루 빌렸는데 을이 담뱃불로 싹 태울 수 있겠죠? 그럴 수 있겠죠? 자, 그럼 항상 기준이 채무자 갑. 채무자 갑 잘못 있나요? 을 잘못이지 갑 잘못 없죠. 그러니까 위험부담으로 해결합니다.
항상 우리가 매수인 을이라면 을은 매매대금 줘야 됩니까? 안 줘도 됩니까? 을 내 잘못으로 별장 없어졌죠. 을은 돈 줘야 되겠죠. 그래서 갑은 을에게 돈 달라고 이행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갑은 돈은 다 받지만 별장이 없어져서 등기를 안 넘기거든요. 만약에 양도 차익이 있다면 갑은 양도세를 안 내게 되는 이익을 얻습니다. 그건 을에게 주라고요. 을에게. 지금 을 여기서 같이 탔겠죠? 반쯤 바비큐 돼가지고 성형도 하고 돈 많이 들어요. 불쌍하니까 그 이득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별장을 5억에 사가지고 오늘 7억에 팔아요. 그러면 을 잘못으로 별장이 없어졌으니까 갑은 7억을 다 받네요. 7억을 다 받죠. 근데 등기를 안 넘기니까 양도 차익이 2억인데 2억에 대한 양도세를 안 내게 됩니다. 그 이득은 을 불쌍하니까 을 주라는 말이죠. 을 주라고. 이건 이기적인 사람은 정말 이해 안 돼요. 이건 을 얼마나 불쌍합니까? 을에게 주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갑과 을 누가 독박 썼죠? 갑은 손해 없죠? 갑은 7억 다 받잖아요. 을이 독박 썼죠. 을은 7억은 다 줘야 되지만 별장을 못 받아오니까 을 혼자 독박 썼습니다. 그럼 을을 채권자라 이건 채권자 위험 부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 256페이지 중간에 법조문 있습니다. 자 538조 1항에서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채무가 채권자가 매수인, 채권자 매수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니까 사는 것이고 채무자가 매도인은 상대방이 채권자, 주어가 채무자니까 상대방은 채권자, 그리고 채권자는 매수인에게 돈 달라고 이행 청구할 수 있다. 여러분 책이 없지만 여기 2항 자 7번 보세요. 전항 1항의 경우에 채무자 매도인은 자기 채무, 별장 넘길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는 때 양도세 안 내게 되는 이익을 얻었거든요. 그 이익을 채권자가 매수인에게 돌려줘야 된다. 을 불쌍하잖아요. 그럼 자 여기 1항이 문장이 두 개예요. 1항이 여기 끝나서 첫 번째 문장 했고 지금 두 번째 문장 안 했거든요. 1항. 여러분 책이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문장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아 책에 있구나. 여러분 책에 있네요. 아 2항이 여러분 책에 없고 1항의 두 번째 문장 여러분 책에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갑과 을이 별장 매매했죠. 그 이행길정에서 이날 갑은 소유권 등기하기라고 을은 매매대금을 다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행기가 왔거든요. 이행기가 되니까 갑이 등기 서류를 다 교부했어요. 그럼 을은 어떻게 하면 되죠? 을은 돈 주고 등기 서류 받으면 되는데 을이 돈 준비 못했습니다. 그럼 갑과 을 중에 누가 약속 어겼죠? 갑은 약속을 지켰는데 을이 약속을 어겨서 을이 지체에 빠졌습니다. 그럼 우리 채권자라 이게 채권자 지체 그래요. 그럼 갑은 등기 서류를 넘길까요?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까요? 을이 돈 안 주니까 갑은 등기 서류를 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2주 후 별장이 없어졌어요. 2주 후. 왜 그런가 봤더니 갑을 쌍방 책임 없는 사유, 낙뢰, 태풍, 지진 등으로 별장이 없어졌습니다. 갑을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그럼 지금 누구 집이 없어졌죠? 등기서류를 가져갔으니까 갑 소유 주택이 없어졌죠? 그럼 갑은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아야지. 이날 을이 돈 준비 안 해서 갑집이 날아갔죠? 이날 을이 돈 준비해서 등기를 넘겼다면 을집이 날아갔거든요. 그래서 갑은 쫓아가서 돈 달라고 이행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갑은 등기를 안 넘기기 때문에 양도세를 안 내게 된 이득이 있어서
그건 채권자 을에게 상환한다, 돌려준다. 아까처럼 5억에 사서 오늘 7억에 팔면 갑은 7억은 다 받는데 양도 차익이 2억이죠. 2억? 2억에 대한 양도세를 안 내게 되니까 그 이득은 을에게 주라는 거죠. 그래서 538조 2랑 두 번째 문장, 채권자가 매수인 을의 수령 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 책임 없는 사유, 태풍, 낙뢰 등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끊고 갔다가 여기죠. 보세요. 갔다가 여기 채무자는 상대방 매수인에게 이행 청구할 수 있다를 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다음 2항에 여기도 양도세 을에게 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는 을이 독박 써서 채권자 위험 부담이라고 표현합니다. 법조문만 보면 되겠습니다. 법조문만. 법조문 보고 이 사례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강의도 되겠으니까. 자, 지금까지 좀 내용이 어려워 보이는데 문제는 엄청 쉽습니다. 문제는 22회가 가장 전형적인 문제, 지금까지 가장 스탠다드 문제. 문제는 엄청 쉬워요. 자, 우리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잘 보세요. 갑은 자기 주택을 을에게 매도한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주택점유와 등기가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 멸실하였다. 그럼 매매가 먼저입니까? 멸실이 먼저입니까? 매매가 먼저죠. 매매하고 난 다음에 멸실돼서 이게 후발적 불능이에요. 그럼 틀린 겁니까? 그럼 불능 나오면 간단한 게 불능 나왔죠. 그럼 잘못 있는 사람은 책임지고 잘못 없는 사람은 책임 안 지면 돼요. 우리도 공부 안 했더라도 잘못 있으면 책임지고 잘못 없으면 책임 안 지는 거죠. 그럼 잘 보세요. 그럼 뒤에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는가 물어요. 을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 그럼 을 잘못이 있으면 청구할 수 있다로 끝나고 을 잘못이 없으면 청구할 수 없다로 끝나요. 중간에 이거 볼 필요 없다고 이거. 누구한테 뭐 할 수 있는가? 맞보고 보니까 을 잘못 있나요? 태풍이라 을 잘못 없죠? 그러니까 청구할 수 없다가 맞습니다. 두 번째, 갑은 이미 받은 계약금을 을에게 반환해야겠죠? 그럼 앞에 태풍이니까 을 잘못 없죠? 그럼 을 계약금 줄 필요 없었죠? 그럼 계약금 갑은 돌려줘야지. 그래서 이게 정답입니다. 자, 3번은 갑이 을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을이 해지하니까 갑 잘못 있는 거 없는가? 갑 잘못 있잖아요. 갑의 고유가시. 그러니까 갑에게 해지할 수 있답니다. 그 다음은 을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 그럼 을 잘못 있으면 청구할 수 있고 을 잘못 없으면 청구할 수 없다로 끝나야 돼요. 근데 앞에 을 잘못 있죠? 을 과실 있죠? 그러니까 청구할 수 있다로 끝납니다. 불능이 나오면 잘못한 사람 책임지고 잘못 없으면 책임 안 지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론 과정은 좀 여러 개 사례해봤지만 문제는 간단히 해결됩니다. 자,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해마다 시험에 나오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을 보험회사랑 보험계약 체결하는데 갑 자신을 위해서 보험 들 수 있지만 부모님이나 자식을 위해서 보험 들 수 있습니다. 그럼 보험계약은 갑과 을이 했지만 병이 아프거나 다치면 돈 달라고 갑과 을이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제3자를 위해서 두 사람이 보험계약 체결했죠. 이게 제3자를 위한 보험계약이 되는 거죠. 다 해보셨죠? 근데 시험이니까 시험 항상 부동산이 나와요. 부동산. 그래서 갑 소유 부동산이 있는데 을과 3억에 매매합니다. 3억에. 갑이 요청했죠. 제가 소유권 넘겨드리면 매매대금은 저 주지 마시고 매매대금은 병에게 주실래요? 라고 갑이 요청하니까 을이 알았다고 승낙했어요. 그러면 갑이 먼저 을에게 요청한 요약자고 을이 갑 말을 듣고 병에게 돈 주겠다고
승낙한 낙약자고 병이 수익자가 됩니다. 그럼 잘 보세요. 그럼 여기서 갑과 을 중에 누가 병에게 돈을 줘야 되죠? 갑과 을 중에 을이 병에게 3억을 주기로 했죠? 그럼 을을 채무자 그래요. 그럼 을이 돈을 안 갖다 주면 갑이 전화해서 돈 갖다 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채권자가 되고 얘가 제3자가 됩니다. 이 6개 용어에 빨리 익숙하셔야 돼요. 이 6개 용어에. 헷갈리면 나체 하세요. 자, 그럼 여기서 이 매매계약에서 제3자 병에게 돈 주기로 약정했죠. 이게 병을 위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 이걸 기본관계라고 부릅니다. 기본이라 보상관계 그래요. 한편 갑도 병과 뭔가 있으니까 3억을 주라 했겠죠? 이들 관계를 대가관계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같으면 을이 3억을 가져오면 여러분이 병이라면 3억 받아야 안 받아요? 아니 땡큐지. 병이 3억을 안 받을 수 있어요. 병이 고위 공무원인데 갑이 직접 3억 주기 뭐하니까 이렇게 돈 세탁해서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병이 돈을 받고 싶으면 돈 받겠다라고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야 됩니다. 돈 받겠다라고 이 채무자, 낙약자에게 돈 받겠다라고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야 돼요. 하게 되면 병이 을에게 3억 받을 권리가 확정이 되고 이것도 보호해야 됩니다. 병이 3억 받겠다고 말하죠? 그럼 병은 을에게 3억 받을 권리가 생겼어요. 그러면 을은 병에게 3억을 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생긴 겁니다. 을은 이제 병한테 무조건 3억 줘야 돼요. 을이 안 주잖아요? 그럼 병은 을 재산 압류해서 3억을 뺏어올 수 있어요. 왜 그래요? 병은 을에게 3억 받을 법적인 권리가 생겼기 때문에. 생겼죠. 근데 이후 갑과 을이 이걸 2억으로 깎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갑과 을이 합의로 저 계약을 2억으로 깎을 수 없고 하물며 계약을 소멸시킬 수도 없습니다. 왜 깎도 못하고 못 소멸시켜요? 이미 병은 을에게 3억 받을 권리가 생겼기 때문에. 근데 비교하실 게 갑과 을이 합의로 못하지만 법에서 인정한 취소권이나 해제권이 발생했다면 그건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매할 때 갑이 을을 사기강박했어요. 사기강박하면 110조에서 취소하라고 법에서 인정했거든요. 그런 권리는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과 을 둘 중에 한 명이 채무를 불이행하면 548조 이하에서 해지하라고 법에 써 있어요. 얘들은 법에서 인정한 법적인 권리입니다. 그러면 얘들을 행사할 요건이 되면 이건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권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갑과 을이 짜고 계약을 변경시키거나 소멸시키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병이 돈 받을까 말까 고민해요. 그럼 을이 답답해서 을이 병한테 물어봐요. 야, 병, 돈 받을래 말래? 물어봅니다. 그런데도 병이 답이 없네요. 그럼 우리 민법 시험범위에서 모든 채고는 다 거절로 끝납니다. 모든 채고는 다 거절로. 모음 오자만 어로 바꾸면 돼요. 다 거절로 끝난다. 여보세요. 묵곤대리도 채고 거절. 여기도 채고 거절. 우리 시험범위 민특법까지 채고는 무조건 다 거절로 끝나요. 채고 나면 거절 확인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거. 자, 보세요. 이 파란색은 노란색과 겹친 적 없죠. 그래서 대가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가관계가 무효가 되더라도
이 매매계약은 약속을 지켜야 돼요. 다시 설령 대가관계가 무효가 되더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 매매계약은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대가관계가 무효이더라도 갑은 을에게 소유권 넘겨야 돼요.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을은 병한테 돈 줘야 됩니다. 따라서 이게 무효이기 때문에 내가 돈 못 주겠다고 대항하거나 주장할 수 없어요. 돈 줘야 된다. 갑은 을에게 소유권 넘겨야 됩니다. 그 나머지는 갑과 병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게 이 대가관계는 갑과 병의 관계죠. 을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을은 자기와 상관없는 대가관계에 생긴 사유로 병한테 뭔가를 주장하거나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 반면 이건 노란색은 을의 줄. 그래서 을은 노란색 제3자를 위한 계약이나 기본관계에 생긴 사유로는 병한테 대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매매가 무효가 됐네. 무효면 둘 다 이행할 필요 없죠. 그래서 을은 돈 못 주라고 대항하거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정답으로 가장 많이 나오고 가장 어려운 내용입니다. 다시 이건 을이 한 거 아니라 을이 대항 못합니다. 노란색은 을이 한 거라 대항할 수 있다. 정 안되면 나중에 1억이라도 애울 거예요. 저는 어떻게든 답을 맡겨줍니다. 잘 보세요. 자, 이렇게 나에게 기대도 돼라고 읽을 거예요. 나에게 기대도 돼. 왜냐면 나는 대대한 사람 아니야. 그래, 대대한 사람 아니니까 나는 대대한 사람 아니니까 나에게 기대도 돼라고 어떻게든 외울 거예요. 어떻게든. 법조문 좀 봐보겠습니다. 자, 교재 257페이지 상단에 법조문이 있어요. 539조 1항. 이랑 계약 써 있나요? 이 계약 누가 있죠? 갑과 을. 계약이 와요. 당사자일방 씁니다. 낙약자. 당사자일방이 낙약자. 낙약자가 제3자 병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 3억 줄 걸 약정했죠. 그럼 제3자는 채무자가 낙약자, 낙약자에게 직접 돈 달라고 이행 청구할 수 있다. 2항, 전항 1항의 경우에 제3자가 걸리는 제3자가 채무자 동그라미, 낙약자. 이 자리에 요약자 쓰면 틀려요. 채무자, 낙약자에게 계약 이익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 생긴다. 이 말이죠. 병이 을에게 계약 이익 의사 표시한 때 병 권리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법조문 바로 밑에 1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써있죠. 아래 양가로 1번, 2번 5줄 다 체크하고 읽어보세요. 나머지 안 봐도 됩니다. 다음 페이지. 자, 이제 540조. 자, 전조 경우에 채무자가 낙약자, 채무자 낙약자는 상당 기간을 정하여 계약 이익의 향수가 몸에 뿌린 향수가 아니에요. 몸에 뿌린 향수 퍼퓸이 아니라 향수가 수익을 얻다 향유하다예요. 그래서 향수 여부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 나오면 거절로 끝난다. 최고할 수 있다. 다음 채무자가 그 기간 확답을 받지 못한 때 제3자가 계약 이익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41조가 어디 갔냐면 여러분 책 258페이지 제일 밑에 양가로 4번이 있어요.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 체크. 이 541조예요. 자, 539조 규정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이 말이에요.
수익 의사 표시한 후에는 그때 제3자가 권리가 생기니까 여기서 539회에서 제3자 권리가 생긴 후에는 이 말이 수익 의사 표시한 후에는 당사자는 갑과 을은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합의로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아까 시험에 제일 잘 나온 거 이렇게 나에게 기대도 돼 이렇게 그래서 539조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 기본관계 노란색 항변으로 계약이익 받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채무자 낙약자는 대항할 수 있다. 근데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 대가관계 항변으로 파란색 대가관계 대항할 수 없다 그랬죠? 대항할 수 없다. 자, 그래서 258페이지 제일 상단의 양가로 2번 낙약자 나오죠? 낙약자 여기 노란색 제3자를 위한 계약이 기본관계죠. 그래서 우리 책에는 기본관계에 의한 항변 사이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즉 낙약자는 기본관계가 무효가 되는 경우 수익자 급부 요구를 묵살하고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무효가 되면 돈 못 주라고 대항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양가로 3번에서 동그라미 1번 낙약자는 요약적 합과 수익자 병 사이의 법률관계인 항변 이게 대가관계 이것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갑을병도 지금까지 바뀐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어떤 시험에도 갑을병도 바뀐 적 없어요. 그래서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이제 이게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자, 옳은 겁니다. 자, 1번 제3자를 위한 계약 당사자는 요약자합과 낙약자고 수익자가 아니죠. 다음 이 질문 잘 보세요. 이거 자, 이렇게 나에게 기대도 태이라고 에워서라도 무조건 맞힌다는 거예요. 나에게 기대도 태 이게 정답이에요. 아무튼 이해하시고 이해 못하시면 이렇게 에워서라도 무조건 답은 맞힐 수 있게 공부할 겁니다. 자, 이제 제3자 의지가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데 계약은 갑과 을이었죠? 그럼 제3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네요. 그래서 제3자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니까 계약을 해지도 못하고 취소도 못합니다. 해제 취소는 계약 당사자 갑과 을이 하는 거예요. 갑과 을이. 병은 해제도 못하고 취소도 못합니다. 그럼 해제 못하니까 해제 효과인 원상회복 의무도 없고 원상회복 청구권도 없습니다. 다음 취소 못하니까 취소 효과인 부당이득 반환 의무도 없어요. 취소하면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 반환이 나오죠. 근데 취소 못하니까 그 효과인 부당이득 반환 의무도 얻게 됩니다. 잘 보세요. 자, 우리 병한테 3억을 줍니다. 우리 병에게 첫 번째 3억을 줬죠? 병한테 급부했죠? 근데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을은 3억을 다시 돌려받아야 되는데 이 병은 받은 3억 반환 의무가 없어요. 병은 받은 3억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을은 병에게 3억을 줬지만 병에게 반환 청구를 못하고 갑에게 3억을 받으면 됩니다. 갑에게 3억을 받아요. 왜 그래요? 병은 받은 3억 반환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도 갑, 마무리 원상회복도 갑이에요. 계약도 갑, 마무리 원상회복도 갑입니다. 병한테 달라고 못합니다. 그 다음 병은 을에게 3억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을이 3억을 안 주네요. 그럼 병이 해제 못하고 해제는
갑이 해제예요. 그럼 병은 을에게 3억 받을 권리가 있었는데 을이 안 주네요. 그럼 3억 못 받는 손해가 생겨요. 그럼 을에게는 3억 상당의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병은 을에게 3억 받을 권리가 있어요. 을이 안 주면 병은 을에게 3억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9페이지 상단의 양가로 5번 낙약자 을 채무불이행 써 있습니까? 동그라미 1번 수익자 병은 계약 당사자 아니므로 계약 당사자 지위에서 인정되는 계약 해제권 동그라미 해제권 등은 계약 당사자만 갑과 을만 행사할 수 있고 수익자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동그라미 2번 따라서 낙약자 을에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에 계약 해제권과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권도 요약자 갑에게 기속하고 즉 병은 원상회복 의무도 없고 원상회복 청구도 없다는 말입니다. 갑한테 있다. 수익자는 계약 해제권과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청구도 행사할 수 없다. 여기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이제 34회 문제인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저랑 공부하잖아요. 저와 only 김하연 저와 공부하잖아요. 이런 문제 딱 보자마자 문제 아라비아 숫자 있나요? 문제 아라비아 숫자 여기 있잖아요. 그럼 이게 딱 제3자를 위한 계약 보이죠? 그럼 더 이상 문제 볼 필요 없어요. 뻔하다 했죠? 절대 사람 바뀐 적 없어요. 갑이 요약자, 을이 낙약자, 병이 수익자. 지금까지 50년간 우리나라 어떤 시험도 갑을병 바뀐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딱 찾은 순간 더 이상 문제 볼 필요 없어요. 자, 옳은 거 틀린 거? 틀린 거. 1번 병은 을의 채무불이행으로 병이 해제할 수 없죠. 해제는 갑과 을이 해야지. 그 다음에 3번 을이 갑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다음 이 말은 읽지 않아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말은 모든 과목 읽지 않습니다. 안 읽어요. 이게 원칙적으로 그 말입니다. 모든 과목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말 읽지 않습니다. 이게 원칙적으로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외적인 말이 없으면 원칙으로 푸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그 다음 을은 이미 이행한 급부반환을 병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을이 병에게 3억을 이행했죠? 그리고 계약이 해지가 되면 병한테 준 3억 청구할 수 있나요? 없다 그랬죠. 병은 3억 반환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갑에게 받으라 했죠. 계약도 갑, 원상회복도 갑. 4번 갑이 을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 해지하면 병은 을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자신이 본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을은 병에게 3억을 줘야 되는데 을이 안 주면 병은 3억 상당의 손해가 생기니까 3억 상당의 손해배상을 을에게 청구해야겠죠. 정답 이겁니다. 문제 안 읽고 다 풀어 이렇게. 자 이제 계약 해제와 해지로 가겠습니다. 교재는 260페이지 오세요. 260페이지. 자, 계약 해제 해지는 계약이 유효니까 해제와 해지라는 것이고 해제는 일회성 계약에서 행위시로 소급해서 계약이 없어지고 해지는 계속적 계약에서 장래를 향해서 계약이 없어집니다. 이건 일시적 계약에서 소급표가 있고 이건 계속적 계약에서 장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매매계약은 해지할까요? 해지할까요? 매매를 6개월 내내 합니까? 한 번 하고 맙니까? 한 번 하고 말죠. 그럼 일시적 계약이니까 계약 시에 소급해서 계약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교환계약은 해지예요? 해지예요?
교환도 1년 내내 합니까? 이례적으로 한 번 합니까? 딱 한 번 하죠. 계약시효 소급해서 계약이 실효됩니다. 임대차 계약은 해지합니까? 해지합니까? 이건 6개월, 1년, 2년 계속적 계약이죠. 6개월, 1년, 2년. 그럼 오늘까지 월세 내야겠죠. 장래를 향해서 그만 사용하죠. 이거 장래를 향하는 해지고 소급이 없습니다. 신용카드 잘라버렸다. 카드사에 전화해서 해지합니까? 해지합니까? 뭐 탈해? 해지하죠? 오늘까지 사용료 내야지. 장래를 향해서 그만 사용하는 거죠. 휴대폰을 번호 이동한다. 해지예요, 해지예요? 잘 모르면 해지. 오늘까지 사용료 내죠. 장래를 향해서 그만 사용하니까 해지가 되고, 교환 고용계약은 해지입니까? 해제입니까? 오늘까지 월급 받아야지. 내일부터 그만두는 거죠? 장래요. 이처럼 해제는 소급표가 있고 해지는 소급표 없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자, 이 두 개는 거의 똑같은데 소급표만 달라요. 얘는 소급표 있고 얘는 소급표 없고,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으니까 시험에 해지가 나오면 해제로 바꿔 풀어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조문도 항상 해지 또는 해제 같이 나와요. 두 개는 소급표 빼고 거의 똑같다. 똑같으니까 둘 다 공부할 필요 있나요? 없죠. 우리는 해제만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똑같으니까. 그럼 계약 해지하려면 해지할 권한이 있어야겠죠. 계약하면 지켜야지. 내 마음대로 계약을 깰 수 없습니다. 해지하려면 해지할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일방적 해지가 있어요. 해제권자가 해지한다. 그 한마디에 의해서 해지 효과가 형성되는 단도갱입니다. 의사표시 한 개만으로 해제 효력이 형성되는 단도갱이고, 이 단도갱이는 대부분 형성권에 속합니다. 근데 합의해제가 있어요. 이건 청약과 승낙이 일치한 해제 계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의사표시 한 개, 여기는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치한 겁니다. 그럼 일방적 해제가 약정해제와 법정해제가 있는데, 약정해제란 해제 사유를 약속으로 정해둔 것이고, 법정해제는 해제 사유를 법으로 정해둔 걸 말합니다. 이게 채무불이행 법이 정해 있어요. 그럼 채무불이행은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이 있습니다. 그럼 둘 중에 이건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그럼 이건 안 해요? 못 해요? 지체는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죠? 불능은 못 하는 거죠? 그럼 지체는 할 수 있는데 하지 안 하기 때문에 해지할 때 최고를 한번 하는 겁니다. 안 하니까 최고에서 이행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불능은 못 하는 거기 때문에 최고가 의미가 없죠? 두 개 서로 달라요. 그럼 여러분은 복습을 안 합니까? 못 합니까? 안 하는 거지. 자, 그럼 약정해제는 해제 사유를 약속으로 정해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수천만 가지 약정 가능하겠죠? 갑소유 토지를 우리 매수했습니다. 우리 건물 지을 목적으로 매수했는데 나중에 건물을 못 지으면 을은 토지 사나만 하죠. 매매할 때 약정했어요. 나중에 건축 허가가 나지 않으면 토지 매매계약 없앤다고 약정했어요. 근데 허가가 나오면 해제 못하고, 허가가 안 나오면 갑이 해제를 원하지 않더라도 을이 일방적 해제해야겠죠? 이것도 일방적 해제 형성권입니다. 한편 합의 해제는 법에 없어요. 법에 없지만 너무나도 당연하게 인정됩니다. 갑부동산을 둘이 좋아서 매매했어요. 둘이 좋아서. 근데 막상 둘 다 후회했어요. 둘 다 후회해서
갑이 먼저 용기 내 전화 있습니다. 우리 그때 한 계약 없앨까요? 라고 청약. 우리 노 하면 못 없애는데 우리도 오케이 승낙하면 법이 없더라도 자기들이 했던 계약 합의로 없앨 수 있죠. 이건 법에 없어도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여기는 뭐든지 합의 특약을 잘해야 돼요. 이때 합의 특약 없죠. 그럼 이자 같은 거 가산 못하고 손해배상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매할 때 우리 매매대금 3억 줬어요. 매매대금 3억 줬죠? 그리고 오늘 합의 해지합니다. 합의 해제. 그럼 우리는 3억을 돌려받는데 합의 해지하니까 우리는 3억을 돌려받죠. 그때 이때 이자 100만원 달라고 특약이 있어야 돼요. 약정이 있어야 돼요. 이때는 이자 달라고 약정 안 했죠. 그럼 나중에 이자 갚은 줄 의무가 없어요. 그 다음 만약에 오늘 합의 해지하면 만약에 손해가 200만원 생긴대요. 그럼 이때 손해배상 200만원도 약정해야 돼요. 이때 손해배상 약정 안 했잖아요. 그럼 나중에 달라고 못합니다. 여기는 뭐든지 약정 합의에 따른다. 따라서 이 법정해제 법규정이 합의해제에 적용될 필요가 없어요. 왜 적용될 필요 없어요? 여기는 뭐든지 합의 약정에 따르기 때문에 법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남녀가 결혼했죠? 싫으면 헤어져. 이혼하지. 결혼했다가 이혼한다. 근데 결혼할 때 이혼 사유를 약정해 둘 수 있죠. 예를 들어 둘 중에 한 명이 암 걸리면 나 치료 못해. 혹시 암 걸리면 이혼한다고 약정할 수 있죠? 그래서 정말 암 걸렸네? 그럼 이혼해야지. 근데 결혼할 때 바람 핀다고 약정합니까? 안 하죠. 근데 법에서 바람 피면 불륜 저지른 법에서 이혼시켜준 거죠. 법에서. 이번에는 불륜도 안 저질렀어. 약정도 안 했는데 둘이 성격이 너무 안 맞아요. 너무 안 맞으면 합의로 이혼할 수 있죠. 합의로 이혼할 수 있다. 이때는 합의 잘해야 돼요. 이때 여자가 나 너 위자료 필요 없어. 제발 내 눈에 사라져. 위자료 안 줘도 돼. 그럼 위자료 특약 안 했죠? 나중에 달라고 못 한다고요. 위자료 달라 했어야지. 여기는 뭐든지 합의 따르고. 그럼 해제에서는 지금까지 이게 해제에서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아주 쉬워요. 그럼 좀 정리해 볼까요? 해제를 공부하는 단계가 두 가지예요. 해제는 공부 단계가 두 가지다. 첫째, 이 세 가지 개념을 비교한다. 첫 번째가 뭐예요? 세 가지 개념을 비교한다. 우리 개까지 개념 끝났어요. 그럼 둘째, 이제 법에 쓰여있는 법정 해제만 공부합니다. 잘 보세요. 지금부터 해제 써있죠? 99% 법정 해제 말합니다. 다시 해제는 거의 다 뭘 말한다? 법에 써있는 법정 해제. 왜냐면 여기는 약정이라고 꼭 써줘. 이렇게 꼭 써집니다. 약정을 꼭 써. 여기는 앞뒤에 꼭 이런 말을 꼭 이렇게 써줘. 이렇게 앞뒤에. 따라서 지금부터 그냥 해제 그러면 다 법정 해제를 말한다고 생각해도 됩니고, 법정 해제 사유가 채무불이행,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이 있습니다. 자, 교재 260페이지 오세요. 상단에 01번 개념 있고 1번 해제 있나요? 자, 유효 동그라미. 유효한 계약을 일방이 채무불이행한 경우 해제권자가 일방적으로 해제를 통보하여 처음부터 계약을 소급에 동그라미 쳐요. 그 다음 소멸 동그라미 시키는 것이다. 이번 해지 유효 동그라미 쳐요. 유효하게 체결한 계약 가로 열고 임대차나 할부 거래 등을 장래 동그라미 쳐요. 향하여 소멸 동그라미 시키는 것입니다. 3번 합의해제 양가로 1번 일방의 합의해제 청약
여기 청약. 청약과 상대방 여기 승낙. 그래, 승낙. 승낙으로 성립하는 새로운 계약이다. 양가로 3번이 제일 중요해요. 이 경우 쌍방은 서로 합의한 대로 처리하며 민법상 자 해제가 뭐다? 법정해제. 다시 민법상 해제 나왔죠. 다 뭘 말한다? 법정해제. 법정해제 규정이 여러 개 적용되지 않아요.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무조건 합의에 따르니까. 그 결과 매도인은 그 아랫줄 별도의 자 이자 동그라미쳐요. 이자 가산음을 부담하지 않는다. 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일방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동그라미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특약 합의였으면 이자 X, 손해배상 X.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이제 법정해제 나와요. 오른쪽에 이제 법정해제. 우리 교재는 현재 약정해제는 안 보입니다. 자, 31에서 자, 문제가 합의해제 보입니까? 틀린 거예요. 그럼 합의해제는 뻔합니다. 아까 이자 X, 손해배상 X. 처음부터 읽지 마시고 끝부분에 이자나 손해배상 보입니까? 끝부분에 있잖아요, 이게. 틀렸죠? 이게 바로 정답이에요. 이 정답. 여기는 이자 없다 해서 맞았죠. 이자 없다.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와요. 자, 32회 때 또 합의해제 틀린 거. 그럼 빨리 이자나 손해배상 빨리 찾아요. 끝부분에 이자 없다 해서 맞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거 언제 자 2번 몰라. 3번 손해배상 이게 틀렸잖아요. 이게 항상 이거 두 개를 빨리 찾으라고요. 합의해제. 그러니까 이게 시험 공부예요. 시험 푸는 요령이 있어요. 정답도 거의 정해 있습니다. 시험은 그걸 빨리 하시면 빨리 합격이에요. 쉽게. 그러니까 저랑 공부하면 이런 것은 이런 팁은 저밖에 못 들어요. 여러분들 오직 only 저밖에 없어요. 자, 이제 법정해제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이 있는데 261페이지 이행지체 자 544조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상대방은 상당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 동그라미 최고란 한 번 더 이행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도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소유 부동산을 을과 매매했습니다. 12월 1일 날 12월 10일 날 매수인이 중도금을 미리 주기로 하고 12월 30일 날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을 동시하기로 이날 12월 1일 날 약속했죠. 그러면 12월 10일은 매도인 값은 아무런 의무가 없고 매수인은 중도금 먼저 주기로 했죠. 그럼 먼저 중도금 줘야 되는데 안 줘서 지체에 빠졌어요. 이행지체. 그럼 이건 이행지체이기 때문에 값은 먼저 채우고 하는 겁니다. 야, 너 일주일 시간 더 줄게. 일주일 내에 중도금 보내? 라고 채우고 근데도 안 주네요. 그때 해지할 수 있다. 이 지체는 원칙적으로 채고 먼저 하고 해지합니다. 근데 지금 보는 게 임의규정이에요? 강행규정이에요? 계약법은 다 임의규정. 임대차에서 강행규정이 나온다 했어요. 지금 임대차 아직 안 왔죠? 임의규정이에요. 법에서는 채고하라고 했지만 우리는 특약으로 우린 이행 지체할 때 채고 없이 해지한다라고 특약할 수가 있습니다. 특약 우선해요. 법정 의미하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이행 불능이 나옵니다. 불능은 못하는 거라 채고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채무자, 그냥 채무자 일방, 어느 일방이에요. 그냥 어느 한쪽에 책임 있는 사이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 채권자는 다른 상대방은 채고 없이 계약 해지합니다. 저 아까 이러겠죠? 갑별장을 을과 매매했어요. 매도인은 소유권 넘길 의무, 매수인은 돈 줄 의무가 있는데 자 별장이 없어졌네요. 갑이 고의 과실로 그럼 이행 불능이라 채고 없이 바로 해지합니다.
최고 없이. 최고하면 별장이 살아납니까? 그렇지 않죠. 또 아직 잔금 지급일이 한 달 남았어요. 그럼 한 달 기다리면 별장이 살아납니까? 그런 거 없죠. 이행기 전이라도 기다릴 필요 없이. 다음 갑이 소유권 못 넘기면 을은 돈 보유주고 해지합니까? 갑은 절대 소유권 못 넘기니까 을은 대금 줄 필요 없죠? 자기 채무 이행제공 없이 한마디로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행 불가능하니까. 여기도 법조문 그냥 보시고 최고 필요 없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밑에 뭐 3, 4, 오른쪽 5번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패스. 그리고 나머지는 기본 과정에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계약부 총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10분 쉬가지고 강론을 공부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